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두 종목 알차게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전문가님은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바로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트 봇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셔서 현재까지 이런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단기 공략했던 종목들인데요. 신스틸 무슨 일이죠? 오늘 오전장에서 4,680원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오전장에서만 8%라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또 프롬파스트는 지난주 목요일에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6월 29일에 진입을 해서 10.3%라는 수익을 내면서 하반기 시작도 정말 좋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두 종목도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삼성전자 감산선언에 힘입어 어느새 72,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국내외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방안도 공개하며 포럼에 또 주요 팹리스 회사들도 참여했는데요. 이 관련주들의 또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지난주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선 AI 반도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정부 주도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클라우드 관련주에 대해서도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에 세세하게 전략도 세워드리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서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그 링크를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50분이 지나면 이 QR코드도 같이 닫히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스트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화상으로 또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입장하시면 오늘 또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도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은 또 장 시작하기
시작하기 전에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까지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 보이는 수요일장에서도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와. 또 수요일 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 전 저희 PD님이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파이팅 넘치게 하자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장이 기분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오늘 뭐 미증시가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도 좀 하루 쉬어가는 증시 분위기지만 방송 끝까지 제가 부스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 알려드리면서 파이팅 넘치게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넘치게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내일 또 장 시작 전에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공략주 또 2종목 챙겨 오셨으니까 이 2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매매 타점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 0.48% 하락하며 2580.76선을 보여주면서 보합권에서 지금 관망세가 짙은 코스피는 다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하락 반전에서 0.02% 소폭 하락하며 889점 지금 8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님 도움 말씀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미증시 휴장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엔터주 그리고 반도체 DDR5 조선 관련주 종목들 강세를 좀 보였는데 최근 경기 민감주나 중국 관련주 종목들은 꾸준하게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특히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클라우드 서버 접속 제재를 걸며 갈등이 좀 재점화됐는데 전일 제가 핫이슈로 가져왔던 그 중국의 희귀광물 제재에 대해서 금일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륨과 계름연유뿐만 아니라 국내 오늘 같은 경우 망간이라든지 히토류에 대해서도 이제 희귀광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관련주 종목들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광물 관련주하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는 제가 나중에 핫이슈 종목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좀 다룰 종목이라 관련주 종목들은 잠시 뒤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FMC 의사록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 심리가 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삼성전자의 또 실적 전망치 발표되다 보니까 감산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2분기에 좀 먹혀들었을지 예상 컨센서스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할지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이 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좀 잠시 쉬어갈지 여부 판가름 날 것 같고요. FMC 의사록에 따라 이번 주 7월 달 정말 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동결이 될지 여부 매파적인 발언은 분명히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 달에 CPI 발표 이후로 FOMC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동결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은 항상 의미가 없잖아요. 중간에 변수에 따라서 시장은 언제든지 방향을 또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럴 때 좀 애매할 때는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예수금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자.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포트에서 정리하고 빠질 것 같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해서 지금은 예수금을 꼭 넉넉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예수금 관리부터 제가 다 신경 써서 알려드릴 거니까 고민 없이 들어오셔서 저랑 앞으로 함께 포트 관리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네.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질문을 드리자면요. 네. 올해 30% 오른 삼성전자, 이제 투자자들은 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 네. 여전히 실적을 믿고 매수하느냐 아니면 다른 저평가 종목을 투자하고 때를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꼭 집어서라기보다는 네. 전체 반도체 섹터는 저는 항상 주가는 꿈을 먹고 자란다고 꿈을 보고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변곡점을 좀 지났는데 네. 박수 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슈퍼사이클이 또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3분기, 4분기에 감산의 효과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올 부분이라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제 뭐 최근에 신고점을 찍었지만 네. 예전에 영광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만큼 꾸준히 저는 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대장주고 무거운 종목이고 국내 대표하는 종목이잖아요. 굳이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 어제 제가 말씀드린 DDR5뿐만 아니라 네. 구공정 쪽으로도 아니면 장비주 종목들도 그리고 2차 전지 또 놓칠 수 없잖아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종목들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면 굳이 뭐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또 2차 전지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에도 또 든든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그래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시장의 흐름이 좋든 안 좋든 우리 전문가님은 항상 높은 수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지금 수익을 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신스틸이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으로 오늘 오전에도 따끈따끈하게 4,680원으로 매수를 해서 5,0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네. 8%라는 수익 실현을 했고 또 프롬파스트는 또 지난주 목요일에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신스틸은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는 아니지만 네. 9시 한 15분경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대놓고 맥주값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맥주값 종목.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기존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서 잔잔하게 시장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네. 느슨해진 이 주식 시장 그리고 내 포트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꼭 꼽아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신스틸이라는 종목 상장한 지 따끈따끈한 종목이에요. 작년 이제 스펙 합병으로 상장이 됐었고요. 결코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철강 관련 종목들이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상장 이후로 거의 올해 처음으로 최근 강한 수급이 한번 돌아왔습니다. 밑으로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개미털이라고 하잖아요. 밑으로 한번 꺾고 강한 수급 동반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끌어올린 다음에 소위 말하는 눌림목을 좀 겪고 있었는데
우크라 재건에서 철강이 뭐 30조 원 이상 들 거라고 얘기 나오고 튀르키예 지진 여파로 철강에 대한 국제적인 수급이 네. 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강주에 대해서 아직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는 꾸준하게 흘러갈 것이다. 특히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철강주의 수익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종목들 제가 예전에 하이스틸이라든지 이런 대장주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센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 이후 눌림목에 한 번은 튈 수 있는 자리라 제가 9시 15분에 들어가서 딱 1시간 반 만에 와. 짧게 수익을 좀 실현하고 나왔는데 8% 말 그대로 예요, 정도까지. 그냥 맥주값 종목으로 맥주값. 크지 않은 5%내 비중으로 네. 짧게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냥 병아리 눈물만큼의 수익이라 그래서 이걸 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실 네, 수 있겠네요, 전문가님. 네, 6, 7%, 7, 8% 수익이 네. 그냥 병아리 눈물만큼 수익이라 방송에서 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수익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작은 수익이라도 모이면 티끌 모아 어차피 티끌이지만 아, 네, 태산이죠, 티끌 모아 어차피 전문가님. 티끌이지만 계속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스노우볼 효과로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나중에 또 수익이 나면 전체적인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계속 플러스로 유지가 된다면 분명히 복리 수익으로 불려서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 주식에 복리는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오. 싶어요. 꾸준하게 한 번도 잃지 않고 수익이 나야 그게 복리 수익인데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종목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손절은 저도 싫어하고 투자자분도 싫어합니다. 제가 방송 팍스TV 나온 이후로 손절한 종목이 100개 종목 추천드리고 10손가락 안에 꼽힐 오. 정도로 손절이 없는데 네. 그렇다고 뭐 크게 올라간 종목도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추천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있지만 제가 네. 중간중간에 일주일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배틀을 짧게 잡고 네, 수익을 짧게. 네, 15%, 20%, 30%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네. 50% 미만은 병아리 눈물이잖아요. 어. 네. 그래서 네. 네, 큰 손실 없이 꾸준하게 스노우볼 효과로 계좌를 불려나간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에 임해주시면 계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일 공략해서 당일에 또 수익 냈던 종목 다시 한번 또 살펴보자면요. 지금 신스틸이 오전 또 9시 15분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당일에 공략해서 지금 8%라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또 프롬파스트도 지난주 목요일에 노란톡방 안에서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으로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오늘도 또 신스틸과 프롬파스트로 각각 8%, 10.3%라는 수익 실현을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은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일하시다가도 이렇게 노란톡을 보시면 전문가님이 편하게 투자 전략 깔끔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을 보기는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종목으로 전문가님이 또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주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QR코드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 챙겨오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매 타점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바로 핫했던 또 종목, 또 핫했던 이슈에 대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감산 선언에 힘입어 어느새 72,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방안도 공개하면서 포럼의 주요 팹리스 회사들도 참여했다는데요. 어제 또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DDR5 이슈에 이어서 이 팹리스 쪽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1월 4일에 또 발빠르게 가온칩스를 또 수익을 한 14에서 15% 정도 내셨다고 알고 네, 있고 참 부끄럽습니다. 또 텔레칩스도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관련주들 지금 네. 다시 또 신규 매수 접근하는 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초록불이고요. 네. 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초록불인데 네. 네, 최근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기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아, 그럼 후발주를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후발주도 좋고 지금 대주도주를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게 기다림이잖아요. 절제. 네, 절제요? 네, 네. 절제. 가장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절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팹리스가 그냥 반도체 설계 가장 기초, 가장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30에서 파운드리 쪽, 팹리스 쪽에서 이제 힘을 좀 실겠다는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금일 주도 섹터는 딱 세 가지, 팹리스, 희귀금속, 클라우드 이 세 개를 좀 압축을 좀 했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를 이제 잡아야 된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잡기가 정말 쉽지가 네. 않은데 그 어려운 걸 삼성전자가 해내기 위해서 첫 발을 좀 디뎠다고 보시면 되고 23나노 반도체 설계지용 키트를 팹리스에 제공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국내 뭐 LX 세미콘이 어떻게 보면 저는 대장입니다. 국내 이제 이슈가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시총도 크지만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장 시작 전에 네. LX 세미콘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올려드렸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한 3, 4% 정도 오르더라고요. 근데 잡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눌러주기를 네. 기다리고 있고요. 요즘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짧게 배틀을 좀 짧게 보고 볼만한 종목이 이제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칩스 들어가는 종목들을 칩스요? 그냥 네.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들 칩스 일단 들어가는 종목들을 좀 네. 눈여겨 보시면 되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4일이에요.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네. 제가 놓쳤던 물고기 중에서도 대어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제가 10%, 15%, 20% 수익을 실현하고 팔았던 종목 중에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한 3, 400%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어장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놓친 물고기 중에 큰 종목이 하나가 가온칩스인데 차트를 보시면 1월 달 거의 뭐 지수가 바닥 2023년부터 시장이 한 3, 40%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시장의 상승률을 초과해서 거의 뭐 제가 14,600원 정도 잡았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600원에서 800원이요. 근데 얼마 전에 거의 한 4만 원, 오늘 한 4만 원까지 거의 찍고 지금 진짜 살짝 저점에서 잡았다라고 말씀해도 되겠네요, 전문가님. 발바닥 각질에서 잡아서 발목이 안 되게 팔았습니다. 무릎에서 팔았으거나 허리에서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발바닥 각질에서 잡아서 네 무릎 정도에서 팔았습니다. 전혀 뭐 역행을 했죠. 무릎에 네. 잡아서 원래 오늘도 어깨 지금 팔아야 엄청 오르고 되는데. 있어요, 전문가님. 네 금일도 상승 이후로 좀 눌렀는데 네. 원래 처음에 들어갔던 이유가 삼성의 올해 네. 메가딜이었어요. 삼성이 올해는 정말 M&A 크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삼성의 M&A 관련해서 종목들이 작년에 가온칩스가 그 관련해서 한 8, 9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M&A 하면 가온칩스다 해서 아. 잡았었고 그래도 수익을 괜찮게 보고 빠졌었어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아쉽다 눌러주면 또 들어가겠다. 네. 근데 차트를 보면 진입가 그리고 제가 판매가 이하로 눌러준 내려간 적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가는 종목도 놓친 물고기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수없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온칩스 지금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죠. 네, 제가 진입했던 16,000원, 2만 원대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한 25,000원 부근이나 아니면 3만 원 이하 적어도 3만 원 이하에서 잡고 싶지 지금 이렇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잡고 싶은 생각은 네. 없고요. 대장은 대장이지만 이제는 후발주자, 팹리스 중에서도 조금 가벼운 강소기업들 네. 제가 이렇게 쌈지처럼 숨겨놓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전문가님? 근데 그런 종목들을 제가 네. 노란톡방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가벼운 종목들이라 네. 그냥 저는 깃털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깃털지요. 후 물면 날아간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알려드려도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무거운 종목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네.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분명히 가져갈 수는 있지만 네. 제 성에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강소기업 중에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기다릴 건 이제 수급이에요.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대장주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후발주 종목들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눌림목에 제가 추천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 물론 노란톡방에서 이런 부분 다 알려드려요. 이 네. 종목 눈여겨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 금액 오면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오.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데 진입한 적이 몇 번 없어요. 예, 타율이 한 2할도 안 될 겁니다. 10개 종목 알려드리면
그중에서 제가 원하는 금액이 오는 게 한 2개 종목, 나머지는 네. 오지 않고 다 날아가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깃털 주다 보니까 네. 오기 전에 후 불러서 날아가다 보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라고 하는 종목들은 모아가도 괜찮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LX 세미콘이에요. 네. 차트가 너무 아름다워요. 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추세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네.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 초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점을 깨지 않다 보니까 언제 들어가야 될지 망설였다. 왜냐하면 3월 네. 달부터 한번 눈치를 봤었거든요. 네. 3월 한 말 정도 강한 슈팅이 나올 때 눌러주면 좀 들어가야지 했는데 타이밍 놓쳤었고요. 아쉬운 점이 5월 초 중순에 또 추세선 하단을 한번 또 터치를 했었어요. 이때도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회였나요? 네, 마지막 기회는 LX 세미콘이 워낙 좀 무겁다 보니까 관련주 또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가벼운 종목들이 네. 또 눈에 보이길래 그 종목도 덥석 물었죠. 아,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뭐 손실은 아니라 네. 크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네, 좀 네. 답답했는데 다른 뭐 엑시콘이라든지 마이크로 컨텍스 이런 종목들도 수익은 먹고 팔았습니다. 짧게 먹고 팔아서 더 간 게 아쉬워요. 신고점으로 다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반도체 종목 수익을 먹고 팔아서 아쉽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런 무거운 대형주나 우량주 종목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장의 흔들림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않게. 시몬스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시몬스 같은 강조드리는데 종목이요? LX 세미콘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추세 하단 터치될 때까지 절제로 기다리셨다가 분할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팹리스 관련주에 대해서 들어보고 지금 전략까지도 간단하게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문가님의 소위 깃털주들 또 관련주들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 팹리스 관련주로도 같이 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팹리스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로 전문가님의 장 흐름 보시다가 괜찮은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 다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전략 다 받아가 보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선 AI 반도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주도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건데요.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는요. 1,0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AI 반도체에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만큼 우리도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나아가서 이번 하반기에는 클라우드 관련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은 초록불이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K 클라우드 예타를 지금 기획 중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8월 달에 해서 9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할 거라 아직까지 재료가 팔딱팔딱 화로처럼 살아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관련주 종목들이 사실 K 클라우드 프로젝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중국 클라우드 제재 때문에 올라간 건데 물론 K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제가 예전에 레슨 시간에 알려드렸던 AI의 큰 물줄기, 파생되는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든 뭐 클라우드든 전부 다 이제 AI에 파생되는 부분이라 AI 특화, 이제 국내 반도체를 국내 클라우드에 적용하겠다, 말 그대로 국산화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어차피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갈 수밖에는 없어요. 느릴 수도 있고 중간에 한번 주춤할 수도 있지만 정권이 끝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어갈 수 있는 테마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은 계속 길게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주 종목인 솔트웨어가 장중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솔트웨어가 올해 2월 달에 어마어마한 급등 이후로 상승분을 모두 고스란히 다 뱉어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했었거든요. 작년에 상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상장할 때 여러 이슈들이 좀 많았었어요. 뭐 물량 몰아주기가 아니냐, 매출 몰아주기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나왔었고 지금 신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 좀 불협화음이 좀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솔테어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가 아마존 때문이에요.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파트너 사다 보니까 네. 다른 이유,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아마존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차트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강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트 짧게 잡고 천하대일 단타 대회 하기는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변동성이 커서 멘탈이 와스락와스락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에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말 그대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지금 지지 구간 1,600원대 네. 부근에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 타점을 잡아도 괜찮고요. 어. 과감하게 1,500원 이탈된다. 짧게 손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네. 저는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괜히 상승한다고 고점에 따라잡아서 네. 그 다음날 뭐 8% 10% 정도 하락 맞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짧게 손절하고 그 다음날 또 상승 나오면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졌다. 절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작년 올 초만 하더라도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거의 대장주격이었거든요.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AI 바람, 챗 GPT 바람을 타고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올 초에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추세선은 꾸준하게 하락을 겪다가 5월 중순에 이렇게 좀 추세 선을 이제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6,000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요. 금일 7,000원 부근 한번 터치했다가 살짝 눌렀습니다. 7,000원을 뚫어준다. 전고점의 구름 구간대를 뚫어준다면 10,000원대 부근까지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힘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7,000원을 뚫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박스권 행보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000원 초반대에서는 모아 가셨다가 7,000원을 뚫는지 못 뚫는지 보고 뚫지 못한다면 그냥 배트 짧게 잡고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요. 6,000원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한 3에서 5% 정도 손절 구간을 두고 이 포트에서 과감하게 털어버리시는 게 좋은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 솔트웨어나 데이터 솔루션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마지막 종목이거든요. 네, 뭘까요? 클라우드 관련 중에서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네.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나무기술이요. 네, 차트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 챗GPT 관련 때문에 2월달 초까지 쭉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뱉어냈었고요. 5월 중순부터 다시 고개를 다 드는 건 다 비슷한데 고개를 들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선을 다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2,250원 부근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일 다른 클라우드 관련 섹터들은 전부 다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데 얘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후발주자인 거죠. 네. 이미 들고 오른 종목들은 짧게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후발주자 힘을 좀 모으고 있는 나무기술이 2,500원, 2,600원대를 시원하게 한번 뚫어준다면 위로 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종가부터 이번 주는 나무기술을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클라우드 관련 종목 중에서는 한 방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3,000원대를 딱 돌파하는 순간,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예, 달리면 신고점 4,000원까지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보이거든요. 왜 5월 말에 강한 수급이 한번 돌아왔고 그 수급이 지금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응축했다가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나무기술이 저는 클라우드 관련 종목 중에서 원픽이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관련주로 후발주자 또 나무기술을 우리 전문가님은 탑픽 종목으로 지금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나무기술 관련해서 같이 또 전략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또 클라우드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의 부스터 종목은 뭘까요? 네, 그 희귀금속 중국에 대해서 80%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네. 희귀금속의 2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탄이다. 네, 2차 전지 주요 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 등 오늘 희귀금속 종목들이 전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려운 거죠. 중국의 의존도가 80% 이상인데 네. 이거 수출 제한 걸리면 국내 타격이 굉장히 좀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일 리튬 관련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고요. 코발트, 망간 관련 종목들 다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수출 통제 품목 확대 우려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제는 적용이 좀 될 부분이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페로망간 그리고 실리콘 망반 생산과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점유율은 1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주요 광물 수요가 2030년까지는 4배가 확대가 될 거예요. 왜? 전기차가 계속 찍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희귀 광물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스 종목이 제가 오늘 초반 네. 11시 2분에 제가 캡처를 했었어요. 플러스 2% 정도 올라가고 있었고 8,000원이었는데 장중에 제가 방송 전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란톡방에 네.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오늘 부스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매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이쪽으로 전문가님 이동했을 때 아시는군요. 플러스 8%까지 또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누르더라고요.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플러스 한 3, 4%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제가 가지고 왔던 가격대보다는 올랐지만 네. 오늘 종가로는 저는 충분히 진입해도 괜찮다. 물론 뭐 한 번에 큰 비중 진입할 필요 없이 5% 비중 5% 두 번 정도 분할로 진입할 생각이고 오늘 AI 차트 같은 경우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 3일 전부터 세력 매집 추정 지표하고 상승 예측 지표가 이렇게 상승을 좀 빨간불을 보이고 올라간다는 것 바닥 구간 7,000원 초반대에서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8,500원 기존 저점이죠. 항상 기존 저점을 뚫어주면 매물대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위로 한번 강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8,000원대 초반대에서 한 7,000원 후반대까지 분할로 매수했다가요. 손절은 7,000원, 2,300원, 7,100원 정도 깨지면 칼같이 자르는 방향에서 8,500원 돌파 후에 10,000원에서 1,500원까지는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기간이잖아요. 네. 올 연말까지 뭐 3개월, 6개월 너무 지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이 식기 전까지 네, 이 불이 식기 전까지 한 1, 2주 안에 1, 2주 안에요? 네,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8,500원만 뚫어준다면 10,000원까지는 고속도로가 좀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이라 정확한 전략은 분할로 어디 선에서 분할 매수를 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고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칼같이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시는 게 좋다.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이 종목에 또 같은 계열사 종목이 흑연 관련 종목도 있어요. 네. 태경 BK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인조흑연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장 전에. 왜냐하면 그 당시 또 흑연 이슈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흑연 관련 이제 굉장히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날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네. 태경 BK가. 이 종목도 조만간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외에도 또 다른 종목으로도 지금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또 종가에 바로 진입해도 될 만한 매력적인 또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로 오늘 또 부스터 종목 챙겨 오셨는데요. 이 종목명과 또 매매 타점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방송 이후에 또 전략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부스터 종목에 대한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에 오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제 이어서 금일도 주식 대가들의 투자에 대해서 좀 레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오닐이라는 월가의 대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피터 린치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한 말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노란톡방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방송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참 눌려 있다가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을 팔아야 될지 더 가지고 계셔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정말 어린아이한테도 3분 동안 그림을 그려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지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처음에 샀을 때 저는 항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해서 왜 사야 되는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지, 목표가하고 내가 마지노선, 손절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기업 가치 분석에 대한 목표가 설정 후에 매도하는 것보다 그 업계에 호황이 지속되고 있거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비싸더라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다.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당연히 길게 보라는 얘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투자자분도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언제 꺾일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점을 잘 모르잖아요. 타는 타이밍.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황이 꺾였을 때 아까 앵커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꺾일까요? 꺾이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리죠.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는 꾸준히 업황이 이어나갈 거다. 그럼 반도체 중국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다. 꺾이지 않는다면 들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강력한 경쟁 기업이 출현했을 때 이 종목이 정말 애정이 깊어서 내가 샀는데 독점 기업, 거의 과점 기업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신생 기업으로 경쟁 기업이 출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경쟁 기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고 감산 효과가 있어서 샀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DDR5나 HBM 관련해서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반도체 대형주를 두 종목 포트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5월달, 4월달에 정리하고 5월달에 SK 하이닉스로 갈아탄다. 이런 전략을 피터 린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 이 시총이 100억, 순이익이 한 1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PR을 보통 10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PR 10 기준점으로 이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는데 업종별 기준으로 PR 값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테마 PR의 평균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철강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험이라든지 금융주 이런 종목들은 PR이 낮아요. 특히 대형주일수록 특히 원자재 상사, 원유 이런 종목에서 PR이 낮습니다. 근데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PR이 미쳤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EPS를 피터 린치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순이익에 대해서 한 주당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앞에 놓는 지표인데 이런 시총,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정말 EPS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식이 무조건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저평가 성장주 발굴, 이기는 싸움, 이기는 수익, 이기는 투자를 피터 린치는 굉장히 좀 강조했는데 PR은 한 주당 순이익이 몇 배가 나타나는지 숫자가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고요. EPS도 숫자가 높으면 성장, 그리고 낮으면 하향 중입니다. 그러면 기업 성장률, 아까 제가 EPS를 좀 강조드린 이유가 기업 성장률과 PR이 같으면 적정 주가예요. 근데 기업 성장률보다 PR이 높다, 크다 그러면 고평가, PR이 기업 성장률보다 낮다 그러면 저평가. 그래서 저평가 성장주
PR이 낮은 종목 중에서 EPS가 높은 종목, 높은 EPS 성장률과 저평가된 PER 종목을 발굴하는 게 피터 린치 투자의 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이제 윌리엄 오닐 관련해서 제가 퀀트 투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은 포지션이 강했을 때 베팅을 키우고 한마디로 물타기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상승 추세가 좋을 때 더 비중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이 불리할 때는 발을 빠르게 빼는데 발 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 포지션 관리를 잘하는데 반면 손실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은 기도 매매라고 하죠. 기적을 바랍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올 때 스릴을 즐기면서 큰 판에서 소위 말하는 뭐 세력주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씁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PG가 1배 이하, PR이 50배 이하, 과거 3년간 EPS 증가율이 높았던 종목,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의 종목들을 추출하는 퀀트 투자에서 추출했을 때 결과가 아직까지는 제가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이런 연평균 수익, 백데이트를 통해서 연 37%의 수익, 20년 동안 보유하며 무려 56,000%의 계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최대 MDD는 만약에 이제 뭐 어제 말씀드린 리먼 사태 같은 큰 악재가 시장에 터졌을 때 계좌의 53%가 깨질 수 있다. 이걸 버티는 자만이 이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가들의 투자법에 대해서 어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런 공식들이 내 계좌의 수익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절제와 기다림이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오늘 종가 베팅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금일 종가 베팅 종목도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 이유가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릴 때 아시겠지만 제가 포착했던 금액보다는 오늘 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전장 부품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SK온 너무 유명하죠. LG 엔솔 협업에 대한 기대감,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대형 정말 선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현기차, 완성차 업체들과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까지 자동차 전장 부품에 관한 실적 그리고 업황은 계속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북미 법인을 통해서 생산 시 해외 고객사 다변화와 제품군 확대에 대한 성공 기대감까지 잡혀 있는 기업이라 저는 올 하반기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 더블까지도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텐베거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부스트 종목이나 종가 베팅 가지고 올 때 중장기적으로 정말 10배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은 제 바람. 기업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온다는 거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아까 봤던 차트하고 얼핏하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9,000원 하락 지지를 좀 받고 있고 이렇게 4월 달 고점 찍은 후에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가 얼마 전 이렇게 고개 추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12,000원 선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나와준다면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3% 정도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한 5, 6% 정도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 위에서는 잡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이 부근에서 여기까지 좀 모아가고 싶은 종목이라 종가 베팅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타점과 시기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또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는요. 네, 차량용 또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주에 대한 종목명과 또 매매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지금 QR코드 찍고 지금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을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또 투자 전략 또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드리고 내일 오전에는요 또 방송 또 장이 시작 전에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